아마 낼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안정 효과는 있지만 아까 근본적인 네. 서울에 근본적으로 집이 지금 모자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으면 상방 압력은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크다. 매매는 그렇고요. 전세는 약간 풀리지만 아까 소장님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네. 그 제도 때문에 그 나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호 단지들은 매매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상방 압력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좀 풀리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좀 하방 압력으로 가겠죠. 있고. 가격대별로 이제 시장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 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네. 저는 당장 폭등은 안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이제 호가를 올리잖아요. 네. 못 파니까 중과세 가지고. 근데 매수자들이 2월, 3월 뭐 금매물 맛도 받고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8월까지 보합 보고 있고요.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는 일단 눈치 작전이고 8월까지는 보합. 예, 여름 휴가도 있으니까 네. 휴가 갔다 와야 되고 네. 9월 추석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정부는 9월 추석 전에 어떤 대책을.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한 대책이 나와주면은 안정이 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불안이 질 수는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리라고 보고요. 네. 15억 아래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은 올라. 저는 이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계속 불안정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나는 내일까지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모레부터는 좀 낮을 거예요. 전세난이요? 월요일부터. 아, 그래요? 매매 시장은 좀 더 설명드리는데 매매 시장은 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스물스물 다시 강남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보도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데이터를 점검해 보니까요. 네. 노원구가 지금 하락 거래가 80%입니다. 저번 주에. 근데 아직 데이터가 안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강남 외 지역도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단 아니, 말씀이세요? 이거 노원구가. 노원구만? 네네. 다른 구 두 개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구는 아직도 상방 압력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빠지잖아요. 네. 근데 노원구가 왜 갑자기 하락 거래가 많은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안 팔면 팔 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매수자가 계속 붙어줘야 이게 가격이 유지가 됐을 텐데 네. 갑자기 매수자가 노원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임계점에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다운되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해석할 게 뭐냐면 네. 역으로 임계점에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들도 지금 상방을 가고 있지만 5월 9일 이후에 계속 호가가 올라가기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역으로 강남은 많이 내린다고 꽤 있습니다. 막 10% 15% 이렇게 빠진 데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잖아요. 급매물이. 네. 그럼 강남은 아시겠지만 능력 되는 분들이 이제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앵커링 효과랄까요? 간혹 거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상승 거래가. 뭐 이렇게 시장이 좀 변질될 것 같고 전세라는 조금 일시적으로 이제 완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예전의 전세난하고 비교하면 뭐 전세가 시말라의 수준이지만 어떻게 대체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뉴스로는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뭐 생명을 위협한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세로 생명까지 위협을 그러니까 이거 하지 웃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네. 예전에 소장님도 아시지만 82년도 이때는 극단적인 막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았어요. 실제로. 전세 때문에? 지금 그럼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지역이 높다 보니까 네. 선호 단지, 신축 단지들에 대한 전세 풍기가 더 심한 거고 나머지 좀만 눈을 돌리면 기존 주택을 하면 조금 있더라. 이런 분을 말씀드리고 전세 물건이 네. 1월 달에 22,000개였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대통령이 던지고 나서 매물로 다 돌아섰잖아요. 전세 물건이. 네. 그러니까 쫙 매물은 7만에서 8만 개가 늘었는데 전세는 22,000개에서 15,000개로 줄었어요. 얼마 이 전까지. 말은 이제 다주택자든 뭐 비거주 1주택자든 전세를 줬던 사람들이 그렇죠. 다 매매를 돌리는 그냥 거죠. 이제 이거 팔아 버려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매물은 더 늘었는데 완전히 늘었는데 전세는 그렇죠. 줄었다 이거죠. 그랬는데 네. 중요한 게 예. 어제 그제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 22,000개에서 계속 네. 줄어가지고요. 15,000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어제 16,240으로 전세 물건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내의 전세가 4개월 만에 처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월 9일이 끝나고 나면 물건이 좀 더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작됐다. 네네네. 그래서 전세난은 약간 누그러질 거고 뭐 매매 시장은 제가 볼 때 좀 소강 상태로 갈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이 네. 그분들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 전세 구하려는 사람들이 그래 좀 돈 보태서 사자 이렇게 되면 전세 구하는 사람들도 줄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습니다. 제로섬이죠.
맞죠? 아, 근데 그렇죠. 저는 이게 항상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이 쉬워지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서울의 대기 수요는 항상 있고 늘 서울 늘어나는 외에서 거예요.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수요. 계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들어온 뭐 신혼부부가 됐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대기하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하세요. 제로섬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섬 생각하면은 세상에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결혼이 1번입니다. 결혼 많이 합니다. 요즘 주변에 청첩장 많이 받으시잖아요. 안 그럴 나이 갑니다 저는. 지났습니다. 안 가요? 네. 안 드려야 되겠군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일단은 결혼을 네. 코로나 때 한 3만 5천 상 정도 서울에서 네. 3만 5천 건 정도 혼인 신고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4만 9천 건 정도 신고가 됩니다. 올해는 5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어리석은 이들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사랑해서 고를 결혼합니다. 때입니다. 네, 네. 애국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수도권으로 보게 되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약 5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약 5만 중에 3만은 그래도 서울에서 자리를 좀 잡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2만은 이제 경기 인천으로 좀 밀려 나갑니다. 어쨌든 결혼하면 뭐 최소한 전세 이상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렇죠. 많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 인천에서도 역으로 오시는 가구수 이동, 가구수 분화도 있고 또 뭐 자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독립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수요가 되는 새로운 수요가 저는 단순히 생각해도 벌써 몇만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대로 있어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서울은 멸실주택이 1년에 한 15,000호 정도 연 평균 그 정도 네. 집이 또 없어져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니까. 입주 물량은 작년보다 올해가 줍니다. 작년이 부동산 알리사 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이 한 4만 3천 호 정도 약 올해가 한 2만 8천 호인데 그것도 임대 물량 청년주택 다 포함한 물량이고요. 민간 물량은 1만 7천 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입주 물량 부족하죠. 또 가구수 분화 생기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뭐 물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비워뒀다가 지금 다시 또 임대로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저는 이 가구수 분화 서울의 수요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작년보다는 불리한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꼭 일치하거나 이쪽이 늘면 이쪽이 줄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부족한 상황들은 좀 이어질 거고 앞으로도 더 이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결과가 나오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한다는 얘기가 제로섬이 되면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우리 세상이라는 게 네. 이제 서울만의 문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문제고요. 전국을 보게 되면 전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서부터는 전세 물건이 많이 좀 늘어날 거라는 요 생각은 동의하지 저는 않으세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근데 늘어나요? 그거 늘어나는 게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만큼의 영향은 아닐 것 대세 영향 같고요. 없다. 집주인들이 팔기 위해서 이제 매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비워두거나 공실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9일까지 트라이를 했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네. 나는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팔겠어.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내가 팔아야 되는 가격.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세이기 때문에 네. 답이 딱 나옵니다. 중과세로 파는 거 몇 억. 지금 기본세율로 파는 게 몇 억. 그 사이 정도에서 내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룸인데 매수자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원하면 못 파는 거거든요. 안 파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면 비워둔 집을 이제 5월 9일 지나니까 못 팔잖아요. 2주택자는 71.5%, 3주택자는 82.5%인데 못 팔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입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를 주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월세를 돌리는 방법인데 네. 입주하는 방법은 비거주 1주택 뭐 혜택 줄인다고 하니까 입주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네. 보유세 부담 늘어날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보유세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 고지서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전세를 주는 게 유리할까요? 월세를 줘서 월세금 받아서 좀 키핑을 해두는 게 유리할까요? 월세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전세 증가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네. 우리 교수님 생각 혹시 일단 제로섬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전제가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예. 현재 상태에선 제로섬인데 네. 신혼부부 얘기했잖아요. 소장님 이게 정확한 예. 팩트입니다. 예. 신혼부부가 4만 5만 쌍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건 가구 분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 중에 일부는 경기도 수도권으로 가시겠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또 서울에 계속 거주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 5천 개는 필요하잖아요. 공급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인구 1000명당 주택수라는 그 기준 지수가 있는데요. 도쿄나 뭐 미국 뉴욕 뭐 이런 데는 다 450, 500 넘어요. 1000명당 주택수가. 네. 그런데도 집값이 경기가 좀 상방 압력을 받거든요.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집이. 아, 그래요? 서울은 400이 안 됩니다. 거의 300, 7, 1000명당. 80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 집이 부족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근데 가구가 늘어나니까 상방 압력은 있죠. 있는 거를 우리는 그동안 신도시나 위성도시로 커버해 왔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아직도 공급을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2, 3년 뒤가 피크겠지만 그 뒤부터는 좀 낮을 것 같은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2, 3년까지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근데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왜 한계가 있냐? 네. 그전에는 전세 대출 액수를 늘렸어요. 네. 1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3억이었다가 네네네. 5억까지 올렸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거꾸로 줄이고 줄였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방 압력은 이 가구 분화수의 어떤 상방 압력을 상쇄시키겠죠. 대출 전세 대출이 안 DSR도 나오니까.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세가 상승 여력은 예전 같지는 않다. 아. 그리고 현재 전세가가 강남 중에 35% 7%예요. 그럼 전세가 집값이 너무 율이 많이 그렇다는 올라가는데 거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전세가 폭등, 집값 폭등 이어지나 뭐 이런 게 벌써 나와요. 네. 그냥 옛날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7, 80%니까 1, 20%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매입하는 게 편하니까. 네. 근데 지금 갭이 멀단 말이에요. 35, 70. 금액이 30억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5억에서 10억일 때 전세가가 만약에 7억이면 3억만 필요한데 지금은 30억이 됐잖아요. 네. 30억인데 전세가 30%면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갭이. 갭 볼륨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는 그 비율이나 농도는 예전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네. 이걸 보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것을 강남에서 이야기하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15억 이하 주택에서 전세가가 막 진짜 6, 7억 이상으로 쭉쭉 가버리면 네,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전세가율이 점점 이를테면 집값이 어때까지? 14억인데 전세가가 한 7억 5천 8억이다. 네, 지금 한 60% 그러면 넘게 그러면 있어요.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수요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강남에서야 무슨 50억 아파트에 20억 전세가 있다고 근데 해서 지금 전세가가 15억 도 올라간다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살 수는 없고 사지도 않겠죠. 그건 좀 네, 다른 네, 네, 네.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5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평균 서울 중위소득 가구 계산하시면 이것도 버거워요. 14, 13억도. 향시 버겁습니다. 네, 6억 대출이 있으니까 이게 버티는 건데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그냥 4, 5천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유 있게 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4, 5천이라는 거는 이제 거래량을 말하는 거죠. 네네. 매달 건수를. 거래량이 선생님 자꾸 진짜 단위 없이 매겨 타고 올라가려면 네. 8천, 9천 만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4, 5천에서 계속 머물러요. 그러면 아. 그게 뭐냐면 네.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살 사람은 다 수요 샀다 여력이, 이제. 부담 여력이 사람은 많아요. 잠재수는 엄청 많은데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근데 그 돈의 한계가 지금 다다른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더 이상 못 치고 가잖아요. 예전하고 좀 틀리죠. 또 모양이. 혹시 요즘에 그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예전 코인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네. 지수가 뭐 2배, 뭐 3배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거기서 번 돈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요? 가능성이 아니라 가고 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일부는 가고 계시고 가고 있는 현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인데 일부 분들은 그러고 있어요. 왜 집이 막 필요해서 그동안 막 집을 살려고 했는데 계속 못 사다가 아니 모든 자금이 주식으로- 가진 않지. 그렇죠. 근데 거꾸로 네. 자산가나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주식이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벌 것 같아. 이래서 거꾸로 집을 팔고 주식을 가기도 하는 한다. 거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둘이 쌤쌤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주식 자금이 다 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으로 이동 자금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주식을 네, 네. 팔고 가시는 분이 있다고요.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네.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네,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다 연결고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게 네, 되면 네. 일단 최근에 갭 투자는 없습니다. 토지 거래가 때문에 전세 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갭이 없다. 갭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최 기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결혼합니다. 저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 많이도 우리 한다 신혼부부예요. 네, 둘이 웬일이래? 둘이 신혼부부야. 예비 건 신혼부부예요. 결혼해요. 네. 집 이제 집을 보러 갑니다. 구해야 네. 날짜 역할극 잡고 들어갑니다. 날짜 잡자.
우리 네. 집 보러 가자. 무조건 갔는데 집 날짜에 맞춰서 결혼 날짜 잡는 전세가 겁니다. 일단 없어.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자기야 잠깐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우리 결혼 1년 후로 좀 미루자고요? 미루자. 그러면 뭐라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 식장 잡아놓고 결혼을 장난하냐? 네 여기 무슨 상황이죠? 다른데 돌아다녀도 전세 매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하나 있어 살려고 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집주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올립니다. 네. 그러면 내가 올린 전세 가격을 따라가거나 1번 그나마 힘들게 잡아요. 네. 두 번째 월세로 가거나 세 번째 집을 사는데 그럼 우리가 또 하겠죠. 자기가 우리 월세 갈까? 네. 라고 하면 야 월세 매번 내는 거 집주인 내는 거보다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낫지 않아? 라는 결론이 도달하겠죠. 2년 후 4년 후에 월세 가격 내려갈까? 내려가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집을 삽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든 뭐 인센티브를 받든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든 신용 대출을 받든 사는데 개인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1억 있는 분이 있고 3억 있는 분이 있고 5억 있는 분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15억이라고 하지만 대출이 15억 이하 나오니까 6억까지 나오니까 15억이라고 네. 하는 거고 개인에 따라서 15억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고요. 10억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고 8억 아파트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좀 다르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결국은 저는 이런 수요들은 올해도 지속이 되고 네. 내년에도 지속이 되는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죠. 근데 4천 건, 5천 건이 저는 거래량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2022년 막 안 좋을 때는 막 1,000건, 2천 건도 나왔는데 네. 8천 건 넘어가면 폭등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폭등은 아닌데 5천 건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돈 없어서 집 못 산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 과한 역할극 강조하면서 좀 말실수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전세가가 올라가서 집값 올리는 거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거는 현실적이지는 않다. 예전하고 완전히 라고 사연이 다르죠. 보시는 거고 또 자산 이동에 있어서도 역시 가는 만큼 또 오고 있어서 그게 큰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예. 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주셨고요.